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지르기 전에 물어보면 제3사적 관점에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물어보고 좀 질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저희 네오비 강의 들을 때도 교수님 매번 그러거든요. 네. 찍지 말고 와라. 결정하지 말고 와라. 근데 이 남자 대표님들이 찍어요. 거의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아니야? 여자 대표님도 똑같아. 아니야. 똑같아. 별반 다르지 않아. 별반 안 다를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좀 그 난감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중개하자, 중개사고, 과태료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대표님들은 아닌 거 알고 있고 주변에 과태료 맞았다, 중개사고 터졌다, 뭐 혹시 전세 사기에 연루됐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으세요? 저도 없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되게 그 고객한테 지금 해야 돼요 이렇게 푸시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사고가 나서 뭐 1,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약이 빠그러져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를 해준 것 같은데, 아까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됐고 제 주변에서 그걸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중개할 때 급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보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기가 좀 맞아요. 사기가 아니고 그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본인이 그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되자.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앞으로 맞아요.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급하게 되게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자, 맞습니다. 계약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계약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오래된 경력자들이 실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뭐 해결되겠지 뭐, 이런 거 뭐 문제 없겠지 뭐 이렇게 넘겨짚고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사고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뭘로 해결해라? 돈으로 해결하면 제일 빠르다. 돈을 잃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과태료로 연결되는 건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실거래가 신고 위반,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 그게 가장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표시광고 위반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물건을 바로 삭제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광고 내용의 일부를 제대로 누락시켰을 때, 표시하지 않고 누락시켰을 때, 이 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핫 이슈입니다. 600건이 이게 어떤 지역인데요. 어떤 지역인지 말을 못 하겠고 어떤 지역인데 과태료 현재까지 부과된 건이 600건이고 부과될 건이 1,200건이래요. 이미 다 얘기가 끝나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실무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진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또 생각해 보면요, 지금 중개사고 관련된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미납국세 열람, 미납 지방세 열람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죠. 2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빼놓고 간다든지, 또는 선순위 임차 내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두 개를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대차 정보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확정일자에 관련된 거, 두 가지를 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누락시키고 간다는 거. 적어도 중개사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확인해 줄 수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선순위 임차 내역과 관련된 부분, 확정일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납국서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예. 네, 따라서 관련된 부분 누락시키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있습니다. 관리비에 관련된 규정도 시행이 됐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하죠, 지금. 다행인 거는 요거는 3월 31일까지 광고한 것들은 일단 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계도 사항이에요. 그래서 4월 1일자 광고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법이 개정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라는 사실. 또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설마 난 안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막상 대부분 다 깜빡하시고 실수가 연결되는 거지, 처음부터 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과태료로 연결되는 거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체계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챙겨야 되는데 참 이걸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 그게 좀 난감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자, 사고, 그리고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신 지역들이 일기 신도시 쪽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적은 거는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인천 쪽에 있는 중개사 대표 이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아무튼 지역별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선배로서, 미리 창업을 경험한 선배로서 이분들한테 창업 전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챙겨야 된다라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자혜 대표님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고객님들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도 했지만 중개사라는 전문가잖아요. 사자가 붙은. 근데 고객님분들보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 고객님들이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감과 소통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됐다면, 지금은 나의 지식이 플러스가 돼서 고객님께 정직함과, 진짜 사기가 많잖아요. 정직함이 플러스, 거기에 공부가 플러스, 나의 지식이 플러스, 그렇게 돼야 이게 클로징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저희는 일기신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근거리하고 가깝거든요. 저희 덕양구 화정동이. 그러다 보니 젊은 분들이 많이 전세로도 오시고 이제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젊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네이버에서 벌써 다 알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을 클로징하고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하려면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시에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한두 시간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자리를 잡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오픈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무기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전문 지식인 것 같아요. 사실 찾아볼 때도 많고 자료도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먼저 좀 갖춰 놓으면 경쟁력 있게 창업 자리에서 좀 뿌리 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랑 같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정필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창업 전에 네. 저는 뭐 주의사항. 주의사항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하면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이 질문지를 받고 해왔었는데 일단은 그 지역 분위기, 그 지역은 어떤지, 그다음에 사무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이 고객이 오면 어떻게 대하는구나 이런 걸 알려 그러면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 전에 꼭 방문을 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30곳 이상은 그 방문을 하다 보면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이 지역은 이렇구나. 이런 게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저도 이게 조금은 부족했었지만 우리 그 이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하나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분야를 이거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하기 전에는 확고히 아까 이자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분야의 공부도 하면서 그 분야를 명확히 선정을 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기 맞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분야별로 공부할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막상 이제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저희가 나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 창업지를 선정할 때. 근데 공인중개사 말 듣고 이렇게 보고 거기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5천만 원이 저의 가용자금이었다면 1억 2천에 할 뻔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진짜 큰 낭패거든요. 근데 그게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개사 말에. 의외로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 거래해주는 공인중개사에서 되게 혹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그 자리 계약하지 말고 한 발 빼고 나와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가급적 아까 회원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혀 있는데 들어가면 초보로서 되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얘기는 우리 이자여 대표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부연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창업 전부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블로그 활동을 계속하면 그게 쌓여서 블로그 지수도 높아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조금 게으름뱅이긴 하지만 저는 하여튼 그거를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 비로소 저도 더 열심히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대표님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 전국에 소문 다 났어요. 네. 자, 우리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맞아요. 섣부른 계약이 화를 부른다. 저는 여기에 팍 꽂히더라고요. 많은 네오비 대표님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시장 조사를 하다가 뭘 해갖고 오냐면 가계약을 하고 와서 물어봐요. 여기 해도 괜찮겠냐고. 와, 속이 뒤집어져요. 가계약금도 조금도 아니야. 왜 또 그렇게 많이 걸어놨어? 이건데 제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시냐고. 그러면 어디라고. 왠지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못 물어봤다고. 그런데 용기 내서 물어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제 핸드폰으로 들어가 찾아봐. 그리고 입지를 확인해. 거기 그 금액 아닌데. 그 자리 그 돈은 아닌데, 그 권리금이 아닌데, 이런 거 발견할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마라, 포기해라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고 아쉽고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우리 부동산 이즈 말고 네오비 회원 중에 이제 한 분이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부동산 이즈로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금 잠깐 이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또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그 자리에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자리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부동산 이즈 오픈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요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 이런 결과들 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지르기 전에 물어보면 제3사적 관점에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물어보고 좀 질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저희 네오비 강의 들을 때도 교수님 매번 그러거든요. 찍지 말고 와라. 결정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와라. 근데 이 남자 대표님들이 찍어요. 거의 아니야, 그런 걸 아니야. 많이 봤어요. 아니야? 여자 대표님도 똑같아. 아니야. 똑같아. 별반 다르지 않아. 별반 안 다를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말 나온 김에 그 네오비에서는 부동산 이즈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표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좀 쉽게 시작하고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인데요. 오늘 이지은 팀장님이 프랜차이즈 쪽을 전담하셔서 이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창업하신 대표님들 중에 창업 후에 성공하신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자리를 잡혔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은 그런 대표님이 있다면 누가 있을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마음 같아서는 부동산 이즈를 오픈하신 지금 모든 분 16분 다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두 분만 모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누가 성공 사례가 있을까 질문하셨는데 모두 다 승승장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한두 분 말씀드리기 좀 난감하지만 꼽으라고 하신다면 금방 막 생각나는 남자 대표님 한 분, 여자 대표님 한 분이 있는데 상호를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남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편한 한강 기동 대표님, 그 자리는 네오비 선배님이 소개시켜준 자리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도 자리가 너무 괜찮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약서를 쓰시느라 트리플 계약서를 쓰셨다는 소문도 있고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창업팀에서 자리를 알아봐드린 대표님인데, 부동산 이즈 우장산숲 아이파크라고, 그 자리는 저희가 자리 의뢰를 받고 화곡역부터 방화역까지 걸어서, 방화역까지 걷진 않았지만 하여튼 모든 역을 걸어서 부동산 자리를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물론 지금 현재 당장 막 먹을 게 많은 자리는 아니고 작년에 입주 마친 아파트인데 상가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저 자리는 분명히 부동산 들어올 자리인데 우리 대표님 누가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창업팀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조감도 그렸는데 너무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간판 걸면 멋지겠다. 그렇게 꿈꾸고 알아보던 중에 우장산숲 지금 아이파크 대표님하고 인연이 돼서 너무 멋지게 자리 꾸미시고, 어제도 계약서, 그제 계약서 쓰시고 너무 바쁘게 잘 지내다는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 못 모신, 말씀 못 드린 대표님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억나는 대표님들 다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럼 밤새요, 오늘. 네, 그러면 밤새서.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교수님 말씀처럼 창업하시는데 도움드리고 징검다리 되어드리려고 부동산 이즈 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이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입주가 마친 데였잖아요. 네, 입주장 이미 다 끝난, 입주가 다 마친. 그런데 이제 상가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왜 그러냐면 계약이 없을 거잖아요. 입주가 다 끝났으니까 2년 동안, 최소한 2년 동안. 그죠? 그래서 이제 다들 주저주저 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계약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도 곧 계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다 보니까 저 생각해 보시면 아 여기는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여러분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어.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돼 라고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또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권리금이라는 걸 목돈으로 한 번에 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자리를 잡는 기간에 월세라는 형태로 권리금을 쌓아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합리적인 선택점을 찾아가는 게 좋지 이게 권리금이 없으니까 뭐 계약이 안 될 거야 뭐 어려울 거야 또는 권리금이 많으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시장 상황이나 입지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부동산 이지 대표님들 전부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정말 네, 성과들을 잘 내시고 제2의 인생이 멋지게 시작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